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올게 왔다. 반도체 이 기업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오전장부터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돌았습니다. 오늘 뭔가 큰 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명확하게 뭔진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얘기는 듣고 있었어요. 근데 좀 큰 게 나왔더라.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모든 수급을 삼성전자가 빨아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추세가 이어질지, 거기에 따른 반도체 기업들 어디에 관심을 둬야 할지, 그 다음에도 이제 거래대금이 돌고 있고 돈이 몰리는 곳 같이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반도체 상태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테니까 우리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고 거래대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삼성전자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 밑에도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한 줄이라도 써주시려고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힘을 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짧게라도 적어주시고, 제가 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다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은 사실 말할 것도 없어요.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장중에 6%가 오르고 대체거래소에까지 합치면 현재 7%가 넘는 상승을 만들었고, 오늘 SK하이닉스랑 지금 거래대금의 차이를 보십시오. 엄청나죠. 누가 봐도 삼성전자 거래를 훨씬 더 많이 했구나. 오늘 돈이 대부분 어디로? 삼성전자로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나오는 얘기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얼마 전부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증권사를 보통 가셔서 계좌를 트거나 매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은 다들 두 개 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개를 아는데, 내가 지금 투자금이 뭐 한 200만 원밖에, 사실 처음 하는데 몇 천만 원씩 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200만 원 정도 하는데 내가 주식을 지금 한 5개를 사고 싶다. 근데 지금 보면은 SK하이닉스가 한 80 몇만 원쯤 하고 삼성전자가 한 18만 원 근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사면은 돈이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SK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 사겠다 하는 사람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리고 오늘 장전에는 이제 약간 찌라시 아닌 찌라시로 오늘 삼성전자에서 큰 발표가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니야 다를까 사실 장 마감쯤 해가지고 이슈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세게 터졌습니다. 그게 뭔지는 제가 좀 이따가 발표를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몰렸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역시나 이 저녁에 샌디스크라든가 마이크론,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도 역시나 상승을 이어갔고요. 그다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HBM 관련해서 TC 본더 영향으로 거래대금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가 모든 거래대금을 다 가져가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뭐예요? 반도체가 오르면 뭐가 올라요? 코스피가 오르죠. 그래서 코스피 200 ETF 상승세가 나왔고 거래대금 4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결국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 상위 종목에 돈이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로 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 두 배수 ETF 같은 경우에도 돈이 몰렸고요. 이 돈도 결국에 여기로 가는 거고, 우리 기술은 이제 개별 이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당장의 원전 얘기라기보다는 미국에서도 원전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건 개별 종목으로 거래대금이 돌았다,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도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최근에 완성차 쪽 거래대금이 계속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현대차가 계속 지지부진했었는데 최근 기아라든가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쪽에 돈이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이미 강한 애들이고, 얘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관심 종목으로 넣어놔야 돼요. 왜? 곧 힘이 들어오면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는 매일 봐야 되니까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 놓자. 지금 당장 산다 안 산다를 애매한 구간이지만 일단 추가는 해놔야 돼요, 관심 종목에. 그리고 LG전자 급등한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사이너빌리티 실적 안 좋게 나오면서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다 결국에는 뭐예요? 보합이지만 거래대금이 강하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쪽에 최근에 거래대금이 조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미국의 전력기기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ESS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추가로 핵심 소재 광물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관심으로 넣어두고 보시긴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카카오 그다음에 이제 하방 베팅 하신 분들 지금 마이너스 7% 빠졌죠.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매번 인버스 그러니까 하방을 베팅하는 거는 투자를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인버스는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떨어질 때 오히려 상방을 분할 매수하는 게 더 이득이지 이 고점에서 떨어지는 거에 수익 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벌 확률이 정말 낮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률에 베팅해야지 기업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길 확률이 높은 상품에 이길 확률이 높은 종목에 베팅을 하는 거지 내가 이 기업이 이기겠다 지겠다를 확정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패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확률 부분에서 인버스는 불리해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거는 코스닥의 2배수. 그래서 코스닥도 올라가면서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정말 처음 봤어요.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건 봤지만 우선주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오늘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돌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하나솔루션 최근 들어서 상위에 있죠.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되는 거는 당연히 반도체 거래대금 중심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LG 쪽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뭔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럼 외국인 기관 개인이 얼마나 사고 얼마나 팔았나 궁금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만 사실 최근에 외국인이 딴 건 안 사도 삼성전자만 몇 천억씩 계속 찔끔찔끔 사고 있었거든요. 다른 거는 뭐 몇백억씩 건드려도 굳이 산다면 삼성전자만 사고 있던 게 외국인이었는데 아마 이러려고 산 건가? 그래서 오늘 2조 4천억을 완전 그냥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5,800억 그다음 우선주 해서 그냥 반도체를 오늘 그냥 돈을 다 갖다 붓는 날이었어요. 외국인이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와가지고 반도체를 쓸어 담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를 열심히 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뭐 했어요? 오늘 인버스를 샀어요. 정말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인버스를 샀는데 그러니까 좋지 않은 선택이라는 게 시장이 안 빠질 건데 왜 샀냐 이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버스란 상품 자체가 불리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지수가 좀 많이 높다고 생각했는지 인버스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판 겁니다. 오늘 대단히 뭐 팔거나 매도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그냥 일부 비중만 내려놓은 거고 뭐 두사에너빌리티, 현대차, KB금융인데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기관도 인버스 팔았는데 인버스를 개인들한테 던졌죠. 야 너네가 사가라 해서 기관 인버스를 개인이 사갔습니다. 개인들은 뭐 팔았어요? 삼성전자 최근에 좀 많이 샀었죠. 2.5조를 털어서 그대로 외국인한테 던져줬어요. 그래서 개인의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2.5조 그대로 매수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유동성 이동이 정말 솔직해요. 기관 인버스를 개인이 그 다음에 개인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가져가는 날이었다. 그래서 오늘 상황에서 사는 거의 메인은 외국인 혼자서 그냥 반도체를 쓸어 담는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날을 기다렸는지 계속 뭐 거래대금 나오지도 않다가 오늘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삼성전자 큰 거 온다 했던 그 큰 거는 뭐였나요? 원래는 삼성전자가 양산을 설 끝나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AI 반도체 게임 체인저가 될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율도 나쁘지 않고 성능도 좋고 그 다음에 전세대보다 훨씬 더 나아져서 이번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양산해서 출하를 끝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1C 디램 제가 얘기했지만 그 1C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정에 대한 버전. 그래서 이 C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A, B, C입니다.
A보다 좋은 게 B고요. B보다 좋은 게 C입니다. 예,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베이스 다이의 특성을 고려해 성능과 전력 효율 측면에서 유리한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 적용했다. 베이스 다이가 뭔가요? 우리가 이제 HBM 막 이렇게 D램을 쌓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너무 첨단되다 보니까 얘를 좀 굴릴 만한, 얘를 좀 효율적으로 쓸 만한 두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HBM 밑에다가 두뇌 하나를 깔아놔요. 이렇게. 그래서 두뇌 하나를 깔아놓는 게 베이스 다이입니다. 얘가 이제 HBM의 머리다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얘가 이제 성능이나 전력 효율을 최대한 내게끔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품에는 재설계 없이 양산 초기부터 안정적인 수율과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를 했다. 자신감이 상당하죠. 그래서 전 세대 대비 에너지 효율이 약 40% 개선됐고, 열 저항 특성이 약 10%, 방열 특성이 약 30%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제일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작고 성능이 좋고 그 다음에 싸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에너지 효율이 개선됐다는 건 뭐냐면 성능이 올라갔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얇아지고 작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건 열을 줄여야 돼요. 왜? 열이 늘어나면은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열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열을 빼고 열이 안 나고 해야 최고의 성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을 성공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를 보고 있으면 조금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좀 드는 거죠. 오늘 개인들이 사실 2조를 괜히 판 게 아니에요. 너무 높은데? 좀 20만 원 진짜 가겠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뭘 확인해봤냐? 수익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어요. 이 실제 이 삼성전자가 과거에도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시기를 거쳤죠. 그럼 그때마다 수익이 얼마나 늘어나면은 보통 이제 고점이었나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게 뭐 2016년에서 2018년도 사이클, 그 다음에 2020년도에서 뭐 2021년도 사이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영업이익률이라고 생각해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그러니까 파는 거 대비해서 수익성이 얼마나 높으냐, 이 마진율이 얼마나 높냐,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기업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생산량보다 수요가 많아서 D램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진이 크게 늘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봤을 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에서 지금 메인은 결국에 수익성이 언제까지 늘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D램 가격 상승에 거기에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 2017년도 1분기부터 4분기, 18년 1분기부터 4분기, 19년 1분기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계속 늘어나요. 20%, 23%, 23%, 23%, 26%, 25%, 27%까지 늘어나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언제 꺾이냐면은 2018년도 한 1분기부터 슬슬 꺾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주가가 보통 언제 고점을 찍냐? 이 영업이익률이 최고점을 찍거나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 구간에서 보통 고점을 찍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넘어갈 때는 이 2018년 1분기에 고점을 찍고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최고점 수준에서 빠지는데 그때가 이제 26%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2020년에서 21년 사이클인데, 이때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11.7%, 15.4, 18.4 하다가 14.7, 좀 애매하죠. 그러다가 14%, 그리고 20%, 21%까지 가고 나서 이제 이대로 쭉 영업이익률이 꺾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어떻게 되냐면, 이때 한번 탁 피크 찍고, 이때 탁 피크 찍고 더 이상 이제 영업이 안 오르나 피크 찍고, 이때 이제 한 번 더 반등 나오고, 그리고 나서 쭉 꺾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고점을 딱 찍는다, 영업이익률이 최고점을 찍어준다, 그러면은
그때 이후부터는 주가가 쭉 꺾이더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 21% 수준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7%에서 25%요 사이가 최고점이었다 보시면 되는데, 현재 구간이 얼마냐? 2025년도 4분기까지가 이제 오피셜이에요. 영업이익률 얼마냐면 21.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지금 보면은 쭉 추세 상승이 나아지고 있는데, 옆에 나오는 2026년도 이거는 전망이에요. 이건 나온 게 아니죠. 아직 1분기도 안 나왔으니까. 전망이 얼마예요? 30%, 35%, 37%, 38%돼 있는데,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대로 사실 이대로만 간다면 삼성전자는 올해 말까지도 우상향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만 봤을 때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측치 전망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갑자기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왜냐면은 중간에 갑자기 뭐 중국이 반도체를 들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제 생각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2021년도는 애초에 사이클이라 보기 애매한 구간이에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비대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버가 막 갑자기 늘어난 시기였거든요.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이때가 맞아요. 그럼 이때 최고점이 27%면 적어도 27%까지는 일단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27%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확인하면서 가면은 적어도 최고점은 아니어도 세게 때려 맞는 구간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상방 룸이 남아있다. 현재 21%니까 한 25, 6, 7%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상방 룸을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종목을 저는 본다면 이 전체 반도체 사이클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번 강조하는 거죠. 474, 590 원 반도체 밸류 체인 액티브인데, 웬만하면 이제 이 소부장 중에서 이 전체 종목을 볼 때는 한미반도체를 빼고 제가 본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소부장을 볼 때는 한미반도체를 또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소부장을 볼 때는 한미반도체를 넣고요. 만약에 전체를 볼 때는 뺍니다. 그래서 전체를 볼 때는 뺀 거를 제가 ETF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원 반도체 밸류체인 액티브 474590입니다. 그래서 47459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편승해야 돼요.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내가 24,000원에 손절을 하더라도, 이거 이탈해서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일단 지금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계속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손절가는 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4,000원 잡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봐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소부장만 있는 ETF가 있습니다. 그게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이라는 ETF고 471760이라는 ETF예요.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이수페타시스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의 소부장만 모아놓은 ETF예요. 상당히 밸런스 있게 잘 모아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메인 반도체 ETF랑 흐름이 좀 달라요. 타이거 반도체 핵심 공정 보시면 조금 반응이 다르죠. 근데 개인적으로 메인 기업들이 올라가면 결국은 소부장 기업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메인 밸런스 따로 소부장 따로 저는 ETF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따라가야 돼요. 시장에 편승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저거 잴 게 없어요. 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상방룸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나는 명확하게 자를 거라면 충분히 따라갈만 한 거죠. 그래서 소부장은 저희는 이제 15,000원 손절가를 칼같이 잡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거래대금이 아까 들어왔던 것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LG전자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LG전자를 전체적으로 LG 전체만 보는 게 아니라 LG 그룹을 전체로 보고 있어요. 왜? 그룹이 전체적으로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LG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 첫 번째는 LG U+. 최근에 AI 전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AI가 전환되잖아요. 그리고 로봇이 많아지고 자율주행이 많아진다. 그럼 통신이 당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 센터에 따른 뭐 공조라든가 아니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하는 기업은 없어요. 근데 그룹사는 있어요. 그 그룹사가 저는 LG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LG U+가 네트워크 안전 자율화 시대를 선언하며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처음으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6의 예고편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뭔데? 네트워크망 15종의 AI 에이전트를 적용을 할 거고 장애 대응, 과부하 제어, 품질 최적화 등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를 도입하겠다. 2030년부터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한 기기가 400억 개를 넘어설 거다. 왜? 자율주행 로봇, 피지컬 AI 로봇 다 들어가면은 거기 연결되지 않겠니? 야, 그 누가 관리할래? 사람이 할래? 지금까지는 안테나, 전송망, 코어망 150만 대 장비를 사람이 관리를 했지만 이젠 누가? AI가 관리해야 된다. LG U 플러스면 AI 전환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AI가 늘면 통신망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거고 LG의 한 뿔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예요? 당연히 LG전자인데 최근에 사실 LG전자의 주주들이 충성도가 없어요. 왜? 사실 배당도 안 줘. 맨날 주가는 배신해. 그래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파격적인 행보고요. LG전자가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749주, 우선주 4693주, 감자를 결의했다. 그러니까 자본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싹 청산하겠다라고 소각하겠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에 대해서만 무상 소각할 거다. 그냥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주식수를 뭐 없애거나 또는 뭐 일정 비율로 줄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만 그냥 없애겠다. 그래서 전체 유동 물량을 줄이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LG전자가 보유 자사주 약 6,400주, 약 3,200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에 대해서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도 공시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충분히 이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LG전자가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이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 게 저는 LG그룹 플러스 바로 LG그룹주에 대한 ETF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8530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자 플러스 화학, 그 다음에 지주, 디스플레이, GS가 아시겠지만 LG에서 분사된 형제 기업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노텍 전체적으로 저는 봐야 되는 기업들이에요. 다. 그래서 밸런스 있게 시가총액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개인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LG그룹 플러스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138530입니다. 138530을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양봉을 세우고 나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통신망부터 시작해서 AI의 성장 회복을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관심 갖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절가는 그냥 칼같이 9,000원 깨지면 팔면 돼요. 깨지면 판다. 안 깨지면 들고 간다. LG가 지금까지는 배신했지만 이제는 좀 좋은 모습, 횡보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절가 9,000원 명확하게 잡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다 생각하고요. 그다음 제가 하도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코덱스 은행이에요. 너무 자주 얘기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코덱스 은행은 반매도 하고 나머지는 2월 말까지 보고 2월 말 전에 전량 매도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덱스 은행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사실 저희 벚꽃 배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법 개정 기대감으로 이 구간에서부터 쭉 아마 계속 태웠던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태웠을 거고 처음 태우신 분들은 여기서 태웠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따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얘기를 안 했냐면 추가로 여기서 신규 매수하기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추가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는 저는 분할 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매도는 그냥 하고 저는 나머지는 2월 말 전후로 저는 전량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가면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더 가도 그냥
정해놓은 원칙이 그래요. 벚꽃 배당 전까지 보는 게 2월 말까지만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 이후까지 더 간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대응할 문제인 거지. 지금은 그냥 원칙대로 정하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돈이 몰리는 곳이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아직 상방 룸이 좀 남아있다, 상방에 대한 방향이 열려있다 생각하니까 우리 최대한 돈 잘 따라다니면서 어떤 기업들이 상승하고 올라가는지 우리는 소외감 없이 가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수익을 내는 게 우리의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들은 남보다 잘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거, 그저 우리는 시장보다 조금 더 수익을 더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평범함 속에서 가끔 특별한 종목이 나옵니다. 마치 코덱스 은행처럼 평범하게 돈 따라다니면서 시장 따라다니면서 시장보다 조금 더 오를 만한 ETF나 종목들 따라다녔는데 그 평범함 안에서 가끔가다 특별한 기업들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우린 차별화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목이 특별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제풀에 지치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결과가 안 나와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평범함이 이어지다 보면 특별해질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잘 따라다니고 여러분들은 영상을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영상을 습관처럼 매일매일 들여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를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2026년 업데이트한 거를 나눠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 좀 무료로 정리를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저희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적을 데도 없고요. 적을 필요도 없고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무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면은 푸시 알람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그 알람에 대해서, 푸시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허용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허용하시겠냐라고 물어봐요. 푸시 알람 관련해서. 그럼 그때 그냥 허용하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그냥 무료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아까 얘기한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2026년 업데이트 확인할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죠.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 2026 로봇 자율주행, 2025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2월 10일, 11일, 10일, 9일, 6일 저희가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꼭꼭꼭 무료로 다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많이 봐주시고 하셔서 제가 정말 큰 힘으로 영상 찍고 있습니다. 댓글 여러분들 다 보고 있으니까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